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 남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 꼭 한 명씩 존재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쑥.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나이가 살았습니다. 이 사나이는 자신은 늘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는데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사나이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커 보여 몹시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나는 역시 재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힘이 빠져 가장 뒤처져 걸었는데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 짐을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사나이는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표시해둔 짐을 찾았는데 그 짐은 바로 어제 온종일 자신이 불평하면서 지고 온 그 짐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다 보니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사는 분은 아마도 주변에서의 평판 자체가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법을 이어가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또다시 물들다 보니 이제 말이 아닌 행동까지도 부정적이게 변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환경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쑥?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앞에서 딴지를 거는 그런 친구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준비하거나 혹은 내가 사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내가 회사 이직을 준비하거나 할 때 말이죠. 마치 조언해주는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본인의 영혼을 끌어다가 이야기해 주듯 아주 열변을 토해내지만 결국 내 인생의 지름길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 내가 밟아야 될 인생의 엑셀 페달 대신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상황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줍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사업을 자신 있게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경로를 보면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물론 주변 말에 흔들려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증명하겠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진행하려고 했던 열정까지 꺾어버리는 건 사업도 해보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언들 덕분이죠. 여기서 더 최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준비하다가 안 했던 이유까지 들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본인은 조그마한 장애물에서 포기했으면서도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합리화 스킬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해봤는데 실패했던 사람들도 사실 남들이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거나 안 해봤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언들은 잘 걸러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성공하더라도 상대방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을 살면서 가볍게 내비치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불평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서 매사에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삐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인 체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앞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들을 헐뜯는 데만 주력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면 이런 분들의 시선에는 우선 부러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는 단연 부정적인 합리화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노력 없이 돈을 버는 도박꾼으로 취급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투기꾼으로 자연스럽게 몰아갑니다. 이유는 그들은 과정은 보지 않거든요.
결과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했던 리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부러움을 분노로 표출하다 보니 그 분노의 표출이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죠. 우리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다양한 남자와 사귀는 여자를 향해 걸레라는 저급적인 표현도 썼고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로 고가 점수를 받는 동료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들에게도 똥꼬를 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자신의 외모가 못생겨서 좀 더 예뻐지기 위해 성형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형 미인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내가 제자리에 있어도 주변을 내리뭉개면서 나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인데 사실 참 치질한 방식입니다. 남들을 깎아내리지 않고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나아가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본인의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들을 배려하거나 칭찬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한테는 매우 관대하죠.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로남불이 딱 맞는 예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기본적인 배려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화를 할 때도 수위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벼운 대화에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도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이런 분들은 대화에서 싸움이 잦고 나이가 먹으면 서서히 무리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짓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성공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유는 항상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면서도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긴 불평, 불만을 주변에 전염시켜버립니다. 특히나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경험할 때 더욱더 빠르게 동참하기에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주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이 혹여나 백수더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시간에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서 내 시간을 부정적으로 낭비할 바에는 긍정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낮은 목소리 남목이었습니다. 쓱!